오늘의 역사 1955년 12월 15일 박헌영, 북한에서 사형 선고받다. 1955년 12월 15일 북한의 남로당 창시자이자 사회주의 혁명가였던 박헌영이 미제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북한 정권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방 후 남북의 극단적인 정치 체제 속에서 박헌영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배척당한 비극적 인물로 남았습니다. 박헌영의 생애와 업적. 1. 남로당 창시자. 박헌영은 일제강점기 당시 사회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활동하며 1925년 조선공산당 창립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남조선노동당 남로당을 창설하여 해방 후 남한의 좌익운동을 주도했습니다. 2. 남한에서의 탄압과 탈출. 해방 직후 남한은 미군정의 통치 아래 좌익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화되었습니다. 박헌영은 미군정의 추적을 피해 관속에 몸을 숨긴 채 북한으로 탈출하며 북한 정권에 합류했습니다. 3. 북한 정권에서의 역할. 북한으로 간 박헌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부수상 겸 외무상을 맡아 초기 김일성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남로당과 북한 정권의 연결고리로 기능하며 북한 내 사회주의 혁명체제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몰락과 숙청. 1. 권력 투쟁과 누명. 1950년대 초 김일성은 권력 강화를 위해 남로당 계열 숙청에 나섰습니다. 박헌영은 이 과정에서 미제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패배 책임을 박헌영에게 전가하며 그를 김일성 체제의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2. 체포와 처형. 박헌영은 1953년 체포되어 강도 높은 고문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1955년 12월 15일 박헌영은 미제 간첩이라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숙청되었습니다. 그의 사형은 김일성의 권력 독점 과정에서 이뤄진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박헌영과 주세죽. 박헌영의 삶에는 그의 아내이자 동지였던 주세죽과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1. 조선 최고의 미녀. 주세죽은 당시 조선 최고의 미녀로 불리며 뛰어난 외모와 지성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박헌영과 주세죽은 사회주의 운동 과정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함께 조선 공산주의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2. 소련에서의 비극. 일제강점기 말 박헌영이 국내에서 활동하던 중 주세죽은 소련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대숙청 시기 주세죽은 박헌영과의 관계로 인해 수용소로 끌려갔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눈물 젖은 두만강과 박헌영. 노래 눈물 젖은 두만강의 주인공이 박헌영이라는 설은 그의 삶의 비극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 노래는 두만강을 건너는 이별과 슬픔을 노래하며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의 격동기를 살아간 사람들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박헌영의 망명과 사랑, 그리고 조국에서의 배척이 이 노래와 연결되며 그의 비극적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남북한에서의 평가. 1. 남한에서의 빨갱이. 남한에서는 박헌영이 좌익의 상징으로 간주되었고 그에 대한 평가는 철저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미군정과 한국전쟁 당시 그는 국가를 위협한 빨갱이로 낙인 찍혔습니다. 2. 북한에서의 간첩. 북한에서는 그가 김일성 체제의 위협이 되는 인물로 평가받았으며 미제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라졌습니다. 그의 사후 북한은 박헌영의 공적을 철저히 지우며 김일성 중심의 역사만을 강조했습니다. 의의와 교훈. 박헌영의 삶은 해방 후 한반도의 혼란 속에서 이념적 갈등과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1. 이념의 희생자. 그는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철저히 배척당하며 이념적 대립의 한계와 비극을 보여줍니다. 2. 권력의 무자비함. 김일성 체제의 권력 강화를 위한 숙청의 희생양이 된 박헌영은 권력 투쟁의 냉혹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3. 역사의 재조명 필요성. 박헌영의 공간은 여전히 남북한에서 명확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단순히 빨갱이나 간첩으로 단정할 수 없는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재조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1955년 12월 15일 박헌영의 사형은 남북의 이념 대립 속에서 잊혀진 비극적 인물의 최후를 상징합니다. 그는 한반도의 근현대사를 관통한 이념,
사랑, 권력 투쟁의 중심에 있었으며 그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